이번에는 두 가지 자바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바 제어자 모디파이어 중에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 필드나 클래스 앞이나 메서드 앞에 붙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드나 메서드를 특정 짓는 거. 예를 들자면 빨간 사과다라고 한다면 빨간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앞에 또는 메서드 앞에 public int m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필드 앞에. 그럼 int m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필드라고 불렀었잖아요. 자, 그럼 필드 앞에 public이 붙었으면 이 public이라고 하는 접근 지정자도 모디파이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public을 꾸며주는 특정 짓는 성격을 특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빨간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가 필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과. 필드에 해당되는 게 사과고요. 이 사과가 어떤 사과냐면 빨간 사과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꾸며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디파이어 중에서 이번 절에서는 파이널이랑 앱스트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널입니다. 자, 파이널이라고 하는 놈은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의 앞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빨간 사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필드나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드라고 하는 건 클래스에서 정의된 변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int든 더블이든 내지는 어떤 특정 객체 타입이든지 간에 그런 속성값 앞에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메서드 앞에도 파이널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앞에도 파이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특징이 달라요. 필드 앞에 붙었을 때는 파이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고 메서드 앞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고 클래스 앞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씩 다르니까 요걸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필드나 지역 변수 앞에 파이널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메모리까지 똑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드랑 지역 변수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요.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장된 값이 마지막 값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수가 되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필드 앞에 또는 지역 변수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 자, 먼저 필드 앞에 붙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드 앞에 필드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int a라고 하는 값과 int b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b라고 하는 필드 앞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 제어자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int a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특징이 없겠지만 int b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로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널 특징이 생긴 거죠. 자, 그 b라고 하는 값은 지금 5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5를 저장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b라고 하는 값은 b라고 하는 필드 값은 절대 다른 값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집어넣는데요. 여기는 필드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지만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필드를 선언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필드의 값을 초기화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설계한다, 클래스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필드 값은 선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의 역할 자체가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필드 값을 초기화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일단은 생성자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생성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여전히 b라고 하는 값이 파이널로 선언이 되어져 있고요. 이 파이널로 선언되어져 있는 b 값은 아직은 값이 들어가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생성자의 값이 첫 번째 값이 들어갈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값이 땅 하고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b라고 하는 값을 5라고 하는 값으로 처음 딱 생성자에서 초기화하고 되면 이래나 저래나 초기화가 되고 나면 그 초기화 이후에는 절대 값이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요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값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 또 여전히 B를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B는 파이널 필드예요. 자, 지금 O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언과 동시에 O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생성자에서 다시 초기화했습니다. A는 처음에는 3을 값을 집어넣었지만 생성자에서 다시 7로 초기화를 바꿨습니다. 초기화 값을.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5로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생성자가 호출하는 순간에 다시 9로 바꾸려고 해요. 여기서 바로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자체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2번과 3번만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A1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서 A1이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필드 값 A에다가 7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죠. 모든 필드 값은 변수니까요. 변할 수 있는 수니까. 반면에 B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값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했던 필드를 선언할 때 바로 초기화를 했던 상관없이 일단 파이널로 선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A는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나 할까요? 만약에 여기 생성자에서도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성자 안에서까지는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생성자에서는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파이널이라고 하는 값은 내가 그 값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값을 나한테 초기화 시켜줘 라고 하는 걸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은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생성자 안에서는요. 자, 그러면 지역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도 똑같죠. 필드랑 지역 변수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적인 차이는 필드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변수고요.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안에서 정의된 변수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죠. 똑같습니다. 앞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B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B는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값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값을 또 집어넣는 건 가능하냐? 물론 뭐 동일한 값을 또 집어넣는 건 전혀 의미 없는 코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문법적으로는요. 값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값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final int a는 3이라고 쓰는 순간에 일단은 3이라고 고정됐죠. 그 상태에서 제가 물론 의미 없는 코드지만 a에다 3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값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이널은 한번 값이 대입된 이후에 값을 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쓰자면 처음 지정된 값을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값이 지정된 이후에 값을 대입할 수 없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은 값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값을 또 집어넣을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이라고 하는 놈을 지금 지역 변수랑 필드랑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먼저 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필드랑 지역 변수가 실제로 메모리에서 위치하는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A라고 하는 필드랑 B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클래스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필드가 되겠죠. 자, 이 필드 중에서 B라고 하는 필드는 파이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자에서 초기화했습니다. 생성자에서 초기화 가능하다고 했고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만들었어요. A는 UA라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타입으로 참조 변수 A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얘는 A 타입이니까 A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A 뱃속에는 파이널 필드든 일반 필드든 일단은 필드니까 그 뱃속에는 A라고 하는 공간과 B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죠. 자, A라는 공간은 3으로 초기화됐고요. B라는 공간은 5로 초기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널이잖아요. 파이널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영역의 이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클래스 영역이죠. 왜 클래스 영역인지 아시죠? 클래스가 로딩되는
공간이거든요. 클래스 로드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스태틱이 붙어 있는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는 이런 스태틱 영역으로 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서드 영역이죠. 메서드 영역이라, 그러니까 메서드는, 모든 객체 메서드는 객체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 영역에 한 곳에 모아서 한 번 딱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남은 게 뭐냐면 상수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상수라고 하는 게 파이널이니까,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값을 바꿀 수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로 상수화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수란 소리죠. 변수랑의 다른 점이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왜 파이널 영역이 붙었는지, 파이널 영역이라는 말이 붙었는지에 대한 이유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 파이널이 붙었으면 객체의 파이널 필드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놈이 이대로 쭉 하나가 복사가 돼서요, 파이널 영역으로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드든 지역 변수든 파이널이 붙어 있으면 파이널 영역에 하나가 복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역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파이널 영역에 복사가 되는 건 동일한 개념인데, 이거는 파이널의 차이점이 아니라 지역 변수와 필드와의 차이점이죠. 자, 일단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은 여기서 BB는 UB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B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BB는 UB라고 하는 요 코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는요, 아직 이 BCD라고 하는 메서드는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변수는 메모리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그 객체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뱃속에 있는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들을, 다시 말해서 A랑 B라고 하는 놈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호출됐을 때 비로소 이제 얘가 호출되면서 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역 변수들은 객체 뱃속에 있는 게 아니죠. 스택에 들어간단 말이죠. 모든 지역 변수들은 스택 메모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가 만들어지고 여기 B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 A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각각 3과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이때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요 시점에 파이널 변수는, 파이널 지역 변수는 그때 파이널 영역으로 하나가 카피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필드랑 메서드랑, 필드랑 지역 변수랑 두 개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필드는 흰 메모리의 객체 뱃속에 들어가죠. 지역 변수는 스택 메모리에 들어가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파이널이 붙어 있는 변수는 그놈이 메모리에 들어갈 때 파이널 영역으로 하나가 복사가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조금 낯설 수는 있어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객체든 흰 메모리든 스택 메모리든 메모리에 값이 들어갈 때 파이널 값은 상수영역으로 하나 복사가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텐데, 값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것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이든지 간에 처음으로 그 값이 들어갈 때, 영역 안에 값이 들어갈 때, 이게 메모리가 됐던, 흰 메모리가 됐던, 스택 메모리가 됐던, 값이 들어가는 요 순간에 한 번 딱 복사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값이 처음 들어가는 순간에 딱 한 번 복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 요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객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메서드가 호출돼서 여기 있는 파이널 인트 B라고 하는 것이 스택 메모리에 딱 들어가는 요 순간에 한 번 딱 복사가 된단 말이죠. 왜 값을 바꿀 수 없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 또는 기말고사 시험 문제 뭐 이런 시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실수로 이거를 교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이게 좀 예제가 그러네요.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폄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지 맙시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원본이 하나, 되게 중요한 원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원본이 있습니다. 이 원본을 필요해서 딱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복사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이후에 계속 바뀔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본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 다음에 원본이 다시 또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 다시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면 아까 복사해 놓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이 계속 이후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굳이 복사해 놓을 필요도 없고 복사해봤자 그 복사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파이널 영역에 내가 이걸 복사를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 복사된 놈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원본이 이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장돼야지 이 복사본이 의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처음 객체 안으로 필드가 들어가던 스택 메모리로 파이널 값이 들어가던 이 값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가 복사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값을 바꿀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사본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게 바로 파이널이라고 하는 필드가, 파이널이 지역 변수 앞에 붙던 필드 앞에 붙던 파이널이 붙으면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한참 나중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복사 왜 하는데? 이걸 못 바꾸게까지 하면서 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뭔데? 여기다 복사해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 건데? 자, 이게 이제 남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 앞에 그걸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B랑 A라고 하는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BCD 프레임입니다. BCD 메서드라고 하는 놈이 실행되면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실행되다가 실행이 딱 끝나는 순간에, 중괄호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그냥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메서드가 다 썼으니까 이 메서드 안에서 생성한 변수들은 메서드와 함께 갑자기 아니라 메서드와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자, 그게 기본적인 스택 메모리의 구조죠. 그런데 간혹 어떤 메서드들은요, 이게 이 스택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변수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면 이벤트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처리 같은 프로그램을 짤 때 버튼을 클릭하면 A 값을 3으로 바꾸고 A 값을 화면에다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썼다고 쳐볼게요. 자, 버튼을 클릭하면 A 값을 3으로 출력해라 라고 만들어 놨는데, A 값을 출력해라 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A 값이라고 하는 놈을 지역 변수로 선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걸 이벤트 핸들러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A는 사라져요. 그럼 나중에 버튼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한참 나중에나 화면에 버튼이 나오고 나서 클릭을 할 텐데, 이벤트 핸들러는 이미 그 이전에 등록이 끝났을 거거든요. 버튼 클릭하면 무슨 짓을 해라라고. 그러면 실제로 스택 메모리에서는 A가 사라진 뒤에요. 그럼 내가 이 버튼을 클릭해도 스택 메모리에서는 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A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야 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는 벌써 메서드는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슨 짓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그 이벤트 핸들러는 이미 등록이 끝난 상태일 테니까 스택 메모리에서 A는 사라진 다음이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파이널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를 파이널로 선언을 해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상수 영역으로. 그러면 안 사라져요. 나중에 버튼을 클릭하는 시점에도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변수가.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벤트 처리 쪽을 하게 된다면 그때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거 프로그램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이벤트 처리부터 대부분 배우시죠. 그때 파이널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더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파이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필드와 지역 변수 앞에 붙는 경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메서드 앞에 붙는 겁니다. 자, 여전히 파이널 다음에 변수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 변수가 마지막 값이다. 그 값이 마지막 값이다. 그래서 상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서드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 이 메서드가 마지막 메서드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오버라이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ABC, BCD가 있는데 BCD라고 하는 메서드 앞에 파이널이라고 선언되셨어요.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클래스가 A를 상속받으면서 ABC라고 하는 메소드 얘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재정의한 거죠. 그러면 기존의 부모가 나한테 줬던 그 메소드 말고 다른 메소드로 기능이 변경된 거잖아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또 바뀐 거란 소리죠. 그 메소드. ABC라는 메소드가 아까는 이런 특징이었는데 이런 특징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죠. 마치 필드에서 값이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지역 변수에서.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파이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오버라이딩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BCD는 기능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잠깐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시리얼 키 같은 거 입력하시오라고 하면, 크랙 버전 같은 거 만들 때요. 시리얼 키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시리얼 키를 입력하는 놈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시리얼이 맞으면, 여기 보이드라고 하는 놈한테, 불리언 타입으로요. true를 리턴하고, 입력된 시리얼이 맞으면 true를 리턴하고, 입력된 시리얼이 틀리면 false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보통 크랙 버전 만들 때요. 얘를 상속받아다가 이 시리얼을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true로 리턴하게끔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리얼 메서드는 내 걸로 오버라이딩 됐으니까 이제 기존 시리얼이라는 메서드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대략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메서드 자체를 파이널로 선언을 해 놓으면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오버라이딩 자체가 안 되겠죠.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앞에 붙으면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마지막 클래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마지막 클래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상속이 안 된다는 소리. 상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라고 하는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요. 이 A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 레그에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만약에 C가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으면 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파이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배우셨어요. 파이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각각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썼던 스트링 클래스도요, API 문서 보게 되면 파이널로 선언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받아다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정리하면 파이널 필드라고 하는 것은 값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파이널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한 거고 파이널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디파이어는요, abstract입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추상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abs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요,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모호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미완성이란 말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후에도 abstract이란 말 대신에 미완성이란 말을 쓰면 abstrac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stract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앞서서 여러분들 오버라이딩 설명할 때 잠깐 봤던 코드인데요.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cry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는 그것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cry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이렇게 cry를 한 다음에 cat과 도구로 생성을 했지만, 생성자로 생성을 했지만, 각각 다 다양성에 따라서 애니멀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애니멀 타임에도 불구하고 생성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애니멀 1.cry 하게 되면 야옹이라고 나올 거고요. 애니멀 2.cry 하게 되면 멍멍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cry는 아무것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줬어야 됐단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애니멀로 선언했을 때 cry라고 하는 놈을 호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네들이 오버라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애니멀이라고 하는 게 cry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호출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new cat이라고 하는 놈으로 new를 만들면 부모가 애니멀이니까 애니멀이 먼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껍데기에 cat이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애니멀 안에 지금 cry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기 애니멀 안에 cry라는 메서드가 하나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cat에서도 cry를 오버라이딩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놈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cat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를 오버라이딩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애니멀 1, 애니멀 2라고 하는 놈이 다 어떤 타입을 가리키고 있냐면 애니멀 타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니멀 1.cry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cry가 호출될 텐데, 여기는 안에 있는 cry가 호출될 텐데, 이 cry가 지금 가면 이미 오버라이딩 됐기 때문에 각자의 생성자에서 만든 cry가 호출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요, 여기 안에 cry가 없다면 애니멀 1.cry 자체의 호출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여기 안에 cry가 없으면. 그래서 아무 짓 안 하는 cry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애니멀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cry를 호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어차피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서 오버라이딩 해서 쓸 건데 호출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다 메서드의 원형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쓰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해서 나온 게 추상 메서드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일단은 메서드의 리턴 타입 앞에 abstract이라고 씁니다. 이 추상 메서드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데 뒤에 중괄호가 없습니다.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 안에 이 메서드가 무엇을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써주는 곳이 이 중괄호거든요. abstract은 추상적이라면서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겁니다. 바로 중괄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괄호 대신에 여기 그냥 세미콜론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abstract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클래스는 반드시 abstract 클래스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적인 문법사항이니까 그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상 클래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이 그대로 나왔네요. 자, 일단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포함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자, 그러면 일단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고요. 그 메서드 앞에 추상 메서드는 abstract을 써줬던 것처럼 클래스 앞에 abstract이라고 써주면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 예제에서는 클래스 앞에 아무 짓도 하지 않는 cry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상 클래스로 바꾸겠다는 소리죠. 일반 클래스를. 자, 그러면 여기 abstract이라고 하는 cry 앞에 abstract이 붙어 있는 이런 추상 클래스 메서드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는 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cry를 오버라이딩 했고요. 다시 말해서 미완성된 메서드를 완성시킨 겁니다. 완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타입으로 똑같이 cry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앞에 코드에서 틀린 그림 찾기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달라지는 것이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하지 않는 cry라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정의하고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만 만들면 앞에 예제처럼 완벽하게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클래스로 정의한 경우랑 추상 클래스로 정의한 경우의 차이점만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여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걸 쓰느니 좀 간단하게 추상 클래스로 쓰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사실은 얘가 더 복잡한 형태예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를 만들면 오히려 더 새로운 문법을 하나 배운 꼴이잖아요. 굳이 단순히 코드가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얘가 더 간단해 보여요. 실제로도.
그럼 도대체 추상 클래스로 추상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배우면서 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장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협업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를 팀장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팀장은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요. 팀1한테 이 클래스 상속받아서 cry라고 하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팀장은 다시 당연히 팀원이 잘 했겠거니 생각하고요. 캣이라고 하는 메서드, 팀원이 만든 그 클래스를 가져다가 그냥 내 프로젝트에다 카피만 해놓고 나는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어차피 얘가 cry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딩 했을 테니까 나는 애니멀 1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cry 하게 되면 오버라이딩이 됐을 테니까 야옹이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출력이 없어요. 잘못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팀원이 오타를 냈어요. c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라고 했는데 여기 r이라고 하는 놈을 대문자로 썼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무튼 대문자로 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이 된 건가요? 아니죠. cry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대로 내려가고요. 이 메서드랑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는 메서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캣이라고 하는 놈은. 그러면 나는 cry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부모한테 넘겨받은, 다시 말해서 팀장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그 메서드를 그냥 자기가 호출한 꼴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출력은 없겠죠. 아무 짓도 안 해놨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약에 팀장이 이렇게 abstract 클래스로 정의해서 만들어서 줬다고 쳐볼게요. 내가 이거 지금 요 클래스를 줄 테니까 이거 상속받아다가 cry라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팀1이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 두 번째 팀1이 cry라고 하는 대문자로 r로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팀1은요 바로 오류가 나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아니에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견하게 해준다는 소리죠. 왜 오류가 나는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오류가 날까요? 보세요.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 abstract 메서드라고 하는 것도 메서드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 뱃속으로 이 abstract 메서드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오버라이딩을 안 하고 잘못한 새로운 메서드를 그냥 추가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류가 난다 그랬었어요. 왜 오류가 나요? 앞에서 얘기했죠. abstract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클래스는 뭐 해야 된다고요? abstract 클래스여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abstract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아직 앱스트랙을 포함하고 있는 앱스트랙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반 클래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자기가 잘못 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 오류가 없어져요? 정확하게 이 cry는 앱스트랙이라는 메서드를 정확하게 오버라이딩해서 미완성된 메서드를 완성된 메서드로 다 덮어 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팀1이 팀장한테 오류가 나지 않는 캣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줬다는 소리는 완벽하게 제대로 오버라이딩을 했다는 소리죠. 이해가 가셨나요? 이거는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는 여러 장점 중에 원 오브 댐입니다. 딱 하나의 장점일 뿐입니다.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개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단순히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추상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해서 주는 게 코드를 단순하게 하는 건 전혀 사실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복잡해 보이고 실제로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은 팀원들이 확실하게 해야 될 작업들을 정확하게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한 클래스 또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면 팀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는 꼴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파이널과 앱스트랙에 대한 모디파이어, 자바 제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